네, 안녕하십니까. 기밀 무기입니다. 과거 KF-21이 아직 정식 명칭을 부여받지 못해 KF-X라고 불리던 시절, KF-21의 무장을 두고 많은 비판이 일었을 당시의 말들입니다. 당시 이러한 비판들의 핵심은 바로 부족한 미사일 무장이었는데요. 처음 미국으로부터 약속받았던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을 허가받지 못했고, 나머지 무장도 독일제 타우러스를 빼면 전부 구식인데다 그나마 달 수 있는 미사일의 종류도 적어 다양한 작전 환경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기껏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봤자 날아다니는 깡통에 불과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러한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우리 군은 응수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려운데 소수의 군사 강국들만 가능한 전투기 무장까지 국산화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며 냉소했습니다. 고개를 비롯한 국내 군 관련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전투기 개발 사업을 비관했던 것이 현실이었는데요. 특히 국내에서만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국산 무장의 생산 단가가 낮을 리가 없으니 예산만 잡아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었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우려들을 뒤로하고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군이 최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첨단 무기들을 속속 공개하면서 그간 부정적이기만 했던 여론이 180도 바뀌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그저 허황된 계획이 아닌 실제 실물 테스트기까지 공개되면서 국내외 언론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KF-21 보라매 무용론이 순식간에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려와 달리 보라매가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 기술진들이 숱한 고난 끝에 마침내 성공시킨 대한민국의 강력한 상이 되어줄 KF-21 보라매의 무장에 대해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와선 KF-21 사업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 여론이 대부분 사라지긴 했지만, 개발 초창기까지만 해도 KF-21을 도입하는 것이 아무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KF-21 개발이 타당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2022년 7월 19일 KF-21의 첫 초도 비행이 완벽하게 성공하면서 이 모든 비판이 결국 기호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KF-21의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KF-21에 장착할 무장 문제였죠. 원래 KF-21에는 AIM-9X 사이드 와인더와 AIM-120CD 등 미국산 공대공 무장이 통합될 예정이었습니다. 급박한 전시에 미국의 미사일 재고를 공유할 수 있는 데다 KF-21을 수출할 때 미국산 미사일을 사용하는 세계 각국에게 별도의 탄약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필하려던 것이죠. 하지만 미국이 자국산 미사일의 무장 통합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KF-21에 미국산 무장을 통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당초 계획과 달리 KF-21이 달 수 있는 무장은 KGB, GBU-12 페이브웨이, JDAM처럼 복잡한 통합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항공폭탄 계통 무장 몇 가지와 이름은 공대지 미사일이지만 현대전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다고 볼 수 있는 AGM-65 매버릭, 아직은 쓸만하나 곧 구식무기 취급을 받게 될 AGM-84 하푼만 남게 됐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많은 이들이 고작 엔진 2개 달린 FA-50을 만들려고 8조 원이나 되는 혈세를 쏟아붓느냐 우리 개발진들을 향한 엄청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다만 이들의 비판을 모두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대의 전투기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멀티롤 전투기이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제공우세 확보, 전장차단, 공대함 타격, 근접항공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미들급 다목적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이죠. 그런데 새로 개발한 전투기가 오직 지상 공격만 가능하다면 수백억 원을 들여 도입할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숱한 비판과 우려들을 묵묵히 감내해오던 우리 개발진들이 갑작스럽게 KF-21에 탑재할 수 있는 다수의 무장 개발 계획을 연이어 공개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NVDA 미티어와 함께 사용할 국산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의 개발과 ICBM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타우러스 미사일을 압도할 것을 목표로 개발된 한국형 장사정 공대지 미사일 전용, 레이더 잡는 미사일인 대방사 유도탄, 초음속 대함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감히 한국이 개발할 수 있으리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강력한 무기의 개발을 전 세계에 당당히 밝힌 것이었죠. 그중 특히 수많은 외신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무기는 바로 국산 공대지 미사일 3종이었습니다. 사실 KF-21의 개발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알고 있던 KF-21의 공대지 무장은 유도키트로 개조된 항공폭탄과 AGM-65 매버릭 그리고 KPD-350 타우러스가 전부였는데요. 물론 현대전에서 이 무장만으로도 충분히 지상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성능 미사일 타우러스는 값비싼 가격과 함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라매가 무장할 만큼 충분한 수량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우리 군이 도입한 타우러스의 발당 단가는 20억 원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당시 경영위기를 겪던 타우러스사를 압박해 가격을 거의 반절로 깎아내린 성과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우러스 미사일은 고가인데다 외산 미사일이라는 명확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번 쏘면 그만인 미사일인데다가 일정 간격으로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비 소요 금액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이 보유 중인 KPD-350 타우러스 미사일의 숫자는 약 260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보유량이 260발인 이유는 국군이 유사시 북한에 위치한 700여 개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때 공군에게 할당된 250여 개의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량이 250발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딱 필요한 만큼만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제 아무리 우수한 미사일이라도 100% 명중률을 기대할 수가 없고 유사시 항공기가 추락하거나 장비가 오작동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실제로 공군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최소 600발의 미사일이 있어야 250개의 핵심 목표를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현재 공군이 확보한 260발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는 군이 요구하는 수요를 전혀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 씁쓸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장차 KF-21에 120대가 도입될 당시 타우러스 미사일을 달 수 있는 전투기가 59대에서 179대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출격 한 번이면 장거리 미사일이 모두 소진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사일이 떨어지면 황당하게도 대당 최소 700억 원이 넘을 KF-21이 쓸 수 있는 지상 공격 수단은 구식 AGM-65 매버릭과 유도폭탄만이 남게 되는데요. AGM-65 매버릭은 1970년대 개발되어 걸프전에서 크게 활약한 단거리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한때 근접항공 지원 분야에서 최강의 공격기로 명성이 드높았던 A-10 썬더볼트 공격기의 주력 무장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후기형조차 최대 사거리가 20km를 겨우 웃도는 수준에 불과해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낮게 비행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수만 기의 방공포가 있는 한반도 북부에서 이런 저공 비행은 말 그대로 자살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질은 현격하게 낮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숫자의 방공무기가 도배되어 있어 완전 스텔스기인 F-35조차도 함부로 저공 비행을 할 수 없는 마구리 바로 한반도 북부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KF-21에 적절한 무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KF-21은 최강의 4.5세대기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텅빈 깡통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군과 기술진들은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인 공대지 무기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타우러스의 역할을 대신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철룡을 개발한 것인데요. 철룡은 타우러스 도입 과정에서 절충교역으로 습득한 기술을 이용해 개발해낸 국산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2021년 9월 15일 당시 여러 무기들과 함께 철룡 미사일의 항공기 분리 시험 영상이 대중에 공개되면서 개발이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죠. 특히 철룡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의 기술을 적극 채용하면서 동시에 경량화까지 성공해 타우러스보다 무려 100km 더 긴 600km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정도면 대전에서 출격한 우리 전투기가 북한 전역을 타격권에 둘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심지어 탄두 중량은 바뀌지 않아 수십 미터의 철근 콘크리트를 뚫고 적의 지하 벙커를 완벽하게 파괴해버리는 타우러스의 위력은 고스란히 이어받았습니다. 1차 양산 발당 가격은 타우러스와 비슷한 20억 원 내외로 알려지고 있지만 국산이기 때문에 국부 유출이 없고 수출이나 추가 생산을 통해 추후 단가 하락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유지 보수와 전시 추가 생산에서 매우 큰 이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군은 2031년까지 1차 양산분 210발을 확보한 뒤 문제가 없다면 추가 사업으로 필요 수량인 600발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철룡 미사일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원본인 타우러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느리다는 것입니다. 철룡과 타우러스는 매우 강력한 벙커버스터 미사일이고 은밀성 역시 상당하지만 고도의 기동성을 위해 설계된 순항미사일답게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속에 살짝 못 미치는 마하 0.9의 아음속이 최대 속도인데요. 때문에 북한이 나름 최신 미사일로 방어하는 평양 중심지나 핵시설, 그리고 중국의 북부 전구가 운용할 첨단 방공망을 뚫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더 빠르고 강력한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우리 군은 전투기 장착용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적 방공망을 단숨에 돌파해 적의 최중요 시설을 파괴시켜 삼수 병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인 것인데요. 무기의 특성상 무게가 상당한 데다 그 자체가 기밀이기 때문에 타국의 전투기에는 절대 무장을 통합시킬 수 없으므로 사실상 KF-21의 보람의 전용 무장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빈깡통 소리를 듣기에는 우리 KF-21의 스펙이 너무 우수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도 KF-21의 성능을 100% 활용했다고 말할 순 없는 단계입니다. KF-21을 그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실어 다루는 미사일 캐리어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스펙 낭비이기 때문인데요. 즉, 스텔스 설계를 갖춘 고가의 스텔스기가 투입될 만한 임무에 쓰일 보다 적절한 무기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이 내놓은 해답은 대방사 유도탄입니다. 대방사 유도탄은 적의 레이더가 쏘아대는 전파를 역추적해 적 레이더를 파괴시키는 대레이더 미사일의 일종입니다. 대레이더 미사일은 공군이 적지에 침투하기 전 적의 방공망을 괴멸시키는데 꼭 필요한 전력인데요. 우리 군에서는 미들급 KF-16 전투기가 AGM-88D HARM 미사일을 운용 중이죠. 그리고 KF-21이 KF-16처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다목적 전투기라는 것을 고려할 때 KF-21에 사용할 대레이더 미사일을 확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향후 KF-21이 블록 3에 걸쳐 완전한 스텔스기로 탈바꿈했을 때 대레이더 미사일까지 장착한다면 기습적으로 일시에 적 방공망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개발 중인 대방사 유도탄의 경우 미국에서도 최신 사양인 AGM-88이 AARGM과 이를 개조한 AARGM-ER 사이 정도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KF-21에는 대한민국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여러 국산 무기와 통합 연계 운용할 수 있는 KF-21이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대들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